2022년 새해를 대비한 부동산 맞춤 전략들을 하나씩 세워보도록 할 텐데 무주택자, 유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 유형별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내년에 이사 가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갖고 계세요. 여유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경우는 대출 규모, 상환 능력 확인이 필수다. 깡통 전세를 대비하라 이런 지침을 주셨는데 물론 내 돈으로 다 충당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모자르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대출 받아서 이제 전세도 이동하게 되고 매매도 해야 되는데 네. 내년부터는 대출을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자금 대출은 3.12%에서 4.74%로 굉장히 전세자금 대출이 올랐고요. 예. 향후에 5%까지 전세자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는 만큼 또 대출이 오르기 때문에 향후에 더 많은 그 금리에 대한 부담, 이자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또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먼저 그 매매든 전세든 대출을 이용하신다면 꼭 고려하시거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이 가능한 DSR이 적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 대출 시에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가계에 부담되는 금액도 계산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추가 대출 증액도 전월세가 증액된 만큼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대출 계획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한 자금 규모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든 아파트든 단독이든 내 자금 규모에 맞는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전셋값이 예전에 그 매매 가격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제가 저희 이사 갈 때 이 금액을 다 받아서 나갈 수 있는지 또 걱정이 되고 또 이 전세 가격이 또 억억하다 보니까는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부담감이 좀 많이 드는데 내가 사는 집이 이게 저 깡통 집이면 이게 어떻게 하나라는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깡통 전세. 예, 서 박사님. 네, 최근 종부세 등 세금의 증가는 전월세 세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전월세 보전금이 올랐는데 나중에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최근 우려되는 부분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 오피스텔이나 깡통 빌라가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의 경우에 82%까지 육박하고 있어서 보전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야. 이러한 점에서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전세를 들어가실 때 실제 시세를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또한 지나치게 전세가가 높다 싶으면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세보증금 잔뜩 넣어놨는데 집값이 하락해가지고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혹은 깡통 오피스텔이 될까 우려가 많으실 텐데요. 내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줌마, 지금 제가 이사 간다고 얘기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돈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니 내가 있어야 주지. 내가 수중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제가 나간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소리세요?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지. 세입자가 안 들어왔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등기부상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요. 소유자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직후, 잔금을 지급하시기 전, 실제 입주한 이후에도 수시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2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가 대출을 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 밖에도 내 알토란 같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세 매매가 대비했을 때 전세 보증금과 대출액이 70%를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좀 유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계약 시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해서 네.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는 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대항력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보증 보험도 가입하실 것도 권유해 드리고요. 특히 전입 신고가 안 되는 부동산의 계약 이런 부분에 이런 계약은 애초부터 계약을 하지 않는 게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꼼꼼히 기억하셔서 체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내 집 마련 전략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2022년에는 집장만을 꿈꾼다. 보시면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얘기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곧 전세 만기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지금 보러 다니는 거니? 앞으로 개발 호재도 있고 올라동이 뜨고 있대서 거기로 갈까 하고 이 돈 저 돈 끌어모으고 모자라면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거지. 어때? 그런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어차피 집값은 사두면 언젠가 오르게 돼 있어. 전셋집 구하는 대신 무리해서라도 사겠다는 청춘 씨 말에 아내도 엄마도 걱정이 앞서는데요. 대출을 잔뜩 끼우고 샀다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차라리 다른 전셋집 구해 살면서 신혼부부 특약을 노려보는 건 어떨까? 나중에 오르고서 후회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큰 맘 먹어야 우리도 벼락거지 면한다니까. 최고다 최고. 내 집 마련 조금 더 기다렸다 할지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사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새 진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집값이 조금 떨어질 기미를 보인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하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네, 일단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려라. 아마도 3, 4년 전에 정부가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집을 못 사신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새로 내놓을 때마다 신뢰를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살 것 같은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 확대 정책이 절실합니다. 공급의 확대는 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또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든지 또 양도소득세를 인하하는 것도 훌륭한 공급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주택 공급에 많은 기여를 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일단은 기다려라 의견을 주셨는데 실수요자 중에는 마냥 이렇게 기다릴 수는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청약을 노리거나 자금 규모에 맞게 구입하라. 박사님, 예. 네, 저도 이제 기다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요. 일단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시기와 무관하게 자금 능력이 되면 구입을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는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고 시장에서 이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주택자가 청약을 하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게 좋으냐 하면 청약을 할 때는 청약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4점 만점에 50점 이상이면 사전 청약이나 아니면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장만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청약과 함께 시장에서 재개발이 예정되는 후보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좀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장기적인 여건으로 그리고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자금 규모에 맞게끔 대출을 이용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환 능력을 꼭 중요하게 살펴보시고 매입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